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스테이지도 끝났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울과 빗셀고베 또 강원과 마치다 젤비아와 이제 16강에서 만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챗GPT하고 좀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16강 대진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서울과 강원 또 이제 J리그 팀과 16강 대진표 과연 이제 누가 8강에 올라갈 건지 그거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챗GPT와 함께 해볼 건데요. 일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취지직으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좀 들어오셔서 오늘 뭐 챗GPT가 과연 이제 16강에서 과연 맞 만약에 맞추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만약 틀리면 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챗GPT하고 한번 대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먼데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오늘 뭐 도와줄까? 편하게 말해줘.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스테이지가 이제 끝났는데 울산 HD가 지금 이제 아쉽게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했거든. 일단 네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아쉬운 결과네. 울산이 올해도 되게 기대를 모았었는데 막판에 좀 아깝게 밀려난 것 같아. 아무래도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했던 게 컸던 것 같고 다음 시즌에는 더 준비해서 꼭 16강 이상 가면 좋겠다. 근데 다음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울산이 지금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아갖고 지금 이제 뭐 김현석 감독도 솔직히 울산이 16강에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이번 경기에서 아쉽게 무승부 해갖고 상하이한테 비겨갖고 해서 결국은 좀 떨어졌긴 했어. 근데 너가 봤을 때는 울산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맞아. 김현석 감독도 워낙 의욕이 컸는데 아쉽게 무승부로 탈락했지. 내가 볼 때는 울산이 수비 조직력은 괜찮았는데 공격에서 약간의 창의성과 마무리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압박을 강하게 해서 상대 페이스를 끊어내는 그런 부분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이제 울산이 이제 리그 이제 시즌 개막이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가 이제 개막하잖아. 근데 상대는 강원 FC와 또 만나게 됐어. 그런 데서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리그 개막이 코앞이네. 경남 FC랑 바꾸는 경기라면 아무래도 초반 분위기가 야야야야야야야 중요. 강원 FC라고 강원 FC 지금 경남은 2부에 있거든. 아, 강원 FC구나. 맞아. 강원도 시즌 시작부터 굉장히 신경 써야 할 팀이긴 해. 일단 울산이 홈에서 열심히 경기를 펼치고 초반부터 페이스 잡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집중력 있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이제 첫 개막전이 강원과 울산과의 경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울산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지금 이제 16강 탈락했고 강원은 일단 16강에 진출했는데 울산과 강원 중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지금 강원이 확실히 분위기가 올라와 있긴 해. 16강 진출로 자신감도 생겼을 거고, 반면 울산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탈락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지. 그래도 울산은 베테랑 선수들도 많고, 홈 이점도 있으니까 박빙일 것 같아. 진짜 끝까지 집중력 싸움이 될 수. 그러면은 네가 봤을 때 강원이 이길 것 같아 아니면 울산이 이길 것 같아?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울산이 약간 더 경험과 조직력 측면에서 우위를 잡지 않을까 생각해. 다만 강원이 홈에서 의욕적으로 나오면 충분히 이변도 가능하니까 진짜 막판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이제 1차전 홈 개막이 이제 울산 문수에서 열리거든. 그럼 이제 울산 홈에서는 집중력이 좀 넓힐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아무래도 울산 문수구장이 홈이기도 하고 팬들도 많이 응원하니까 분위기나 사기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울산이 초반부터 몰아붙이면 확실히 우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응원하는 팀이라면 진짜 힘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반면에 이제 16강 대진표가 완성됐거든. 근데 서울은 이제 빗셀고베하고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됐고, 강원은 이제 마치다 제비야와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맞아. 서울이 빗셀고베랑 다시 붙고 강원이 마치다 제비야랑 맞대결이네. 둘 다 만만치 않은 팀들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 특히 서울은 빗셀고베랑 예전에 만나서 고전한 기억도 있고 강원도 마치다 제비야가 조직력이 강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서울이 최근 경기력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두 팀 모두 정신력과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객관적으로 말할게. 서울은 지난주 그때 7차전에서 고베 원정에서 그때 2대 0으로 패배를 했거든. 근데 이번에 서울이 다시 한번 또 이제 16강에서 빗셀 고베하고 만나잖아. 그럼 이제 다시 리매치가 성사됐는데,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1차전에서 서울이 이길 것 같아? 아니면 뭐 빗셀 고베가 이길 것 같아? 그때 서울이 원정에서 2대 0으로 지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홈에서 맞붙는다면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이 홈 팬들 앞에서 반드시 설임하려고 할 거고 전략도 다시 준비했을 테니까. 그래도 빗셀고베도 강팀이라 쉽진 않지만 객관적으로는 서울이 홈 이점으로 1차전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2차전에서는 이제 원정 경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서울이 고배전에 대해서도 경기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 맞아. 지난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간 흔들렸던 게 아쉬웠어. 고베의 날카로운 역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중원에서 공 잡는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2차전에서는 그런 세트피스 수비나 중원 장악력을 확실히 개선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서울이 이번 빗셀고베 1, 2차전에서 만약 이기면 이제 8강에 가잖아. 그럼 이제 김기동 감독의 다시 또 전략 패턴은 어떻게 짤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만약 8강에 진출하면 김기동 감독은 아마 수비 안정과 역습을 좀 더 강조할 것 같아. 앞선 경기처럼 공격적으로 나가되 뒤에서는 빠르게 수비 라인을 정비하고 세트피스에 대한 대비도 더 철저히 할 것 같아. 그리고 선수 기용도 약간 로테이션하면서 체력을 관리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족한 부분 뭐라고 생각해? 가장 부족한 부분은 아마 세트피스 수비랑 중원 장악력이 될 것 같아. 또 경기 흐름을 주도할 때 약간 상대에게 끌려가는 순간이 있었던 게 문제였어.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는 압박을 더 강하게 하고 공소유를 더 빨리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잘해야 할 건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이제 서울이 이제 야잔이 돌아오면은 뭐 개선해야 될 점 뭐라고 생각해? 아, 야자니가 돌아오면 확실히 공격 전개가 더 안정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할 건 야자니가 중앙에서 공을 배급하면서 템포를 끌고 가는 거고 또 수비 라인과의 연결도 좋아져서 빠른 역습이나 측면 활용도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칭찬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이제 뭐 서울이 만약에 뭐 빗셀고배전서 1차전에서 이겼잖아. 그러면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 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만약 1차전을 이기게 되면 가장 칭찬해야 할 부분은 팀의 정신력과 집중력일 것 같아. 고베를 상대로 다시 힘을 내서 이겨낸 거니까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감을 유지한 점,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전략이 딱 맞아떨어진 부분을 칭찬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빗셀고배전서 만약 못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아, 그러면 아쉽게도 서울이 다시 세트피스 수비나 중원 장악에서 흔들린 부분이 드러날 것 같아. 그리고 경기 중에 리듬을 못 잡거나 결정력 부족이 다시 드러나면 그때는 감독의 경기 운영이나 선수들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보완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고쳐야 될 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점 뭐라고 생각하니? 우선 고쳐야 할 점은 세트피스 수비와 중원 장악, 그리고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부분이야. 이걸 보완하면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은 꾸준히 팀 조직력을 다지고 선수들 간의 호흡을 더 맞추는 거야. 그리고 큰 무대에서도 자신감 있게 임하는 그런 정신력을 계속 키워가면 좋을 것 같아.
강원에 일단 지금 이제 정경호 감독은 일단 마치다 젤비아전에서 우리가 뭐 젤비아전에서는 1대3으로 패배했잖아.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16강에서 다시 만났는데 강원이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점과 또 고쳐야 될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좀 알려줄래? 맞아. 정경호 감독이 마치다 제비야전에서 1대3으로 졌던 게 좀 아쉬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은 일단 공격 전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측면을 활용한 플레이를 강화하는 거야. 고쳐야 할 점은 실수 줄이기. 특히 수비에서 간결하고 집중된 수비를 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경기 끝까지 유지되는 집중력.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서울과 강원이 만약에 8강에 올라갔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시 이 K리그 두 팀들과 만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싶은데 너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K리그 두 팀이 8강까지 올라가면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 팀끼리 맞붙는 이른바 더비가 성사되는 거니까 서로의 조직력, 전략, 그리고 정신력 모두 엄청 뜨거운 경쟁이 될 것 같아. 팬들도 엄청 신나고 아시아 무대에서도 K리그 위상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과 강원이 둘 중 한 팀이 떨어질 거라면 누가 떨어질 것 같아? 제일 먼저 떨어질 팀은 누가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강원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치다 제비야가 조직력이 좋고 서울이 한 번 빗세고베와 붙어봐서 경험도 쌓았잖아. 물론 강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좀 더 서울이 8강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해. 그러면 김기동 감독이 과연 우리가 고배전을 연달아 이긴다면 뭐 8강에 갈 수 있잖아. 근데 8강에서 준결승까지 간다면은 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김기동 감독이 고배전을 연달아 이기고 8강 그리고 준결승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팀 분위기나 자신감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결승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중요한 거는 매 경기 집중력과 유연한 전술 변화를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앞으로 이제 서울이 이제 리그 이제 개막전이 이제 다음 주부터가 코앞이잖아. 이제 다음 주 상대가 이제 인천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원정에서 시작을 하거든. 근데 이제 상대가 이청용 선수야. 근데 이청용이 이제 울산에서 인천으로 넘어왔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다음 28일 날에 또 개막전까지 앞으로 이제 고쳐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해? 아, 맞아. 이청용 선수가 인천으로 이적하면서 핵심 변수가 됐지. 그래서 서울이 고쳐야 할 점은 일단 이청용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역습을 차단하는 거야. 그리고 서울이 원정이지만 초반부터 공점유를 확실히 가져가고 이청용 외에 다른 공격 자원들도 견제하면서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 전환 이 두 가지를 꼭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인천의 주요 선수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네가 좀 알려줄래? 그렇지. 일단 이청용 선수를 막는 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중앙에서 이청용이 공받기 전에 압박을 빠르게 넣고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수비수를 붙여야 해. 또 김도훈이나 다른 중앙 미드필더도 공간을 안 주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청용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또 위험인물 선수들 중에 누가 있어? 이청용 외에도 인천의 김보섭 같은 공격 자원이 있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야. 그리고 이명재나 문창진 같은 측면 자원들도 빠르고 날카롭게 공격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의 측면과 세트피스 그리고 중원 연결을 확실히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인천의 무고사는 어떻게 생각해? 아, 무고사도 정말 위협적인 선수야. 공중볼 강하고 골 결정력도 뛰어나서 특히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해. 그래서 중앙 수비수들이 집중을 잘하고 무고사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 인천이 이번 시즌 이제 개막전에서 서울과 상대하잖아. 그럼 이제 이번 타이밍으로 봤을 때 서울이 과연 우리가 인천을 어떻게 상대로 이어질지 궁금한데
만약 서울이 인천에서 상대를 한다면은 뭐 달라질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니? 아, 맞아. 원정이긴 하지만 서울이 초반부터 공점위를 확실히 가져가고 이청용이나 무고사 같은 핵심 선수들에게 공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서울이 빠르게 압박해서 인천의 역습을 끊고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안 하는 게 핵심이야. 원정이긴 하지만 서울도 전략적으로 잘 맞추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 고맙다 알려줘서. 그러면 앞으로 경기 흐름 보면서 서울이 어떻게 공격과 수비 균형을 잡는지, 그리고 이청용과 무고사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견제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이야기하자. 일단은 챗GPT가 얘기를 한 거 봤는데, 일단 챗GPT의 분석을 봤을 때는 빗셀고베하고 앱서울과 경기를 봤을 때 뭐 측면 쪽에서 어떤 활용을 해야 될지가 문제고, 또 우리가 이제 서울과 빗셀고베 이 둘 중에 장점이나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격과 역습 상황, 또 세트피스를 좀 더 중점을 두면서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까 챗GPT의 얘기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상대 움직임과 또 상대 그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 생각을 해보면 뭐 챗GPT의 말로는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솔직히 빗셀고베한테는 좀 공격적인 자원에 올라온 선수들이 많고, 뭐 측면 공격수나 뭐 측면 패턴에서 활용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수비적인 압박을 좀 더 뭐 강하게 내려오거나 뭐 아니면 중원에 있는 선수들을 좀 더 압박 수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측면 쪽을 막아내야 될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빗셀고베전에서 16강 1차전 우리 홈에서 치른다면은 좀 더 빠른 역습을 좀 더 가져와서 슛 한 번 찬스를 좀 날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서울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수비 압박을 좀 더 내려와 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측면 활용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떨 때는 뭐 강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하이 하이강한테 비긴 것 때문에 좀 아쉽게 뭐 승점 1점까지만 따놓은 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리그 페이지 5차전에서 마치다 제비한테 진 것 때문에 뭔가 좀 변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측면 활용이 좀 생기지 않았구나 생각을 해서, 뭐 챗GPT도 그렇게 뭐 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물론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챗GPT의 얘기로도 그때 수비를 좀 더 부드러운 패턴을 좀 더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를 좀 더 부드럽게 좀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뭐 강원이 상대를 좀 더 막아야 된다 그걸 얘기했고, 중원 압박에 있는 선수들을 좀만 더 빨리 내려와 준다면 걔네가 공격을 못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강원이 마치다 젤비아를 잡는다면, 뭐 8강에서 만약 서울과 강원과 만난다 그러면 이제 K리그 경기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전야제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 뭐 빗셀고베전에서 만약에 진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무조건 빨리 채우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이제 2차전을 좀 각오를 해야 되는데, 각오에서는 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중원 압박이나 수비 세트피스 좀 실수 없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비 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진짜 다시 한번 역습 활용도를 좀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만약 챗GPT의 얘기로는 만약
분석이 얘가 더 잘 알아요. 예. 근데 만약 분석 결과에서 만약 예측이 맞는다면 그래도 축자랄이라고 생각하겠죠. 챗GPT가 워낙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오히려 봤을 때 챗GPT는 오히려 좀 얘가 분석을 잘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틀린 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 틀린 말이 있다면은 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뭐 부족할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좀 얘가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원래 AI로서는 그걸 다 분석을 다 하겠지만 근데 전 생각을 해보면 챗GPT가 만약에 서울이 8강에 간다면은 뭐 그래도 이건 분석은 뭐 오히려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 틀리면 추가할못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16강 우리가 이제 3월 3일부터 3월 5일부터 아니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2차전에서는 3월 10일부터 12일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서울 홈에서 하고 2차전은 원정에서 하지만 근데 1, 2차전 결과에서 만약에 서울이 고배를 잡는다면 김기동 감독의 첫 경기에서 공식전 8강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울이 빗셀고비한테 진다 이건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서울 팬으로서도 그렇고 앱서울 편파 유튜버 저도 물론 유튜버로서 뭐 서울 유튜버로서도 진짜 이거는 제발 8강이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자면서도 기도했고 뭐 꿈에서도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16강에서 빗셀고베를 잡는다면 진짜 지난 7차전에 그 당한 만큼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녁 때가 될 수도 있고 뭐 새벽 때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언젠가 이제 된다면 뭐 언젠가 이제 저녁쯤에 한다면은 좀 기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고배전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에 서울과 빗셀고배전은 언제 하냐 3월 4일 수 있고 3월 3일 수도 있고 뭐 바꿀 수도 있어요. 날짜를 3월 5일까지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월 4일이나 뭐 3월 3일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서울이 이번 홈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잔디가 어떻게 됐는지 과연 이제 잔디 상태가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도 한번 경기장 가서 빗셀고배전은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 나중에 또 직관 컨텐츠로 또 한번 또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강원과 마치다 젤비아전에서 뭐 만약 강원이 마치다 젤비아전 이긴다면 8강에서 서울과 강원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서울과 강원에서 만난다면 이거 볼만 하겠죠. K리그 두 팀들 간에 이제 8강전에서 상대한다면은 뭐 이것도 기본기를 알아야 돼요. 진짜 기본법을 알아야 되고 네 정경호 감독도 물론 선수들의 측면 활용도도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지금 강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선수들의 측면 활용도가 되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강원의 지금 모든 선수들 중에 뭐 지금 명단에 아예 빠진 선수들 중에 지금 이제 부상에서 못 나온 선수들이 많고 또 이제 확실히 서울 선수들이나 뭐 강원 선수들 보면은 뭔가 좀 측면 활용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멜버른 시티와 경기를 했을 때, 강원과 멜버른 시티와의 경기를 했을 때 데일 브리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데일 브리지가 K리그 출신인데, 근데 이번에 K리그 출신인 데일 브리지가 소속팀 다시 멜버른 시티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전 생각해보면 데일 브리지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데일 브리지도 물론 교체를 한다면은 진짜 이 경기 볼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 나왔어요. 근데 선수단의 측면 자원에서 봤을 때는 강원이 먼저 측면도가 좀 빨리 공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강원의 수비가 좀 불안해졌긴 했고, 정경호 감독의 전술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문제점을 파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경호 감독도 물론 이 경기에 대해서도 물론 선수들의 그 수비적인 압박을 좀 더 줄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해 갖고 해서 완전 좀 실수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그때 뭐 조별리그 5차전에 봤을 때도 진짜 이게 불안한 역습도 그렇고 수비에 약간 좀 자동 수비를 계속해서 또 뚫려 있으면 안 되겠고, 이건 진짜 위험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물론 강원 선수들도 물론 좀 수비를 좀 더 압박적으로 내려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완전 문제점은 대인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측면 수비나 대인 수비, 압박 수비를 좀 더 내려와 줬으면은 그냥 완전히 좀 상대 공격을 무조건 막았어야 되는데, 근데 강원 선수들의 장점이나 장단점 봤을 때도 이게 확실히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봤을 때 아마 16강 1차전에서는 강원이 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강원이 8강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챗GPT의 얘기니까요. 이건 챗GPT가 그걸 분석해 준 거고, 저의 생각을 봤을 때는 아마 강원이 8강에 못 갈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강원은 측면에 있는 선수들 중에 외국인 선수들이 좀 용병 선수들이 거의 좀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3월 달에 봤을 때는 강원을 봤을 때 진짜 이 용병 선수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 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자면 진짜 강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 것 같긴 하고,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이 경기에 따라서도 물론 이제 서민우 선수나 박상혁 선수, 모재현 선수, 이기혁 선수, 김대원 선수, 이 가운데도 봤을 때는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이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공간이 많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할라이알 선수나 이스라엘 국적인 그 강원 FC 같은 경우는 할라이알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패턴을 좀 더 움직여 준다면, 정경호 감독도 물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확실히 이제 움직여 줘야겠구나, 우리가 좀 더 빨리 공격적으로 만들어내야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켜봐야 될 건 서울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치다 제비야는 나상호 선수하고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압박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원이 일단 나상호하고 오세훈의 그 측면 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강원의 일단 이 주전 선수들을 봤을 때는 이 중원에 있는 선수들 중에 나상호하고 오세훈 선수들이, 그 오세훈 선수가 공격적인 윙 쪽이나 사이드
그 사이드 쪽에선 좀 더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이드 진영에 있는 선수들 중에 공격적인 원톱이나 쓰리톱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얘네들이 앞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세훈이 만약 측면 쪽에 앞에서 패스를 준다면 나상호가 크로스를 좀 더 연계 플레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이 바이시클 킥으로 한번 날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봤을 때 만약 오세훈이 측면 쪽에 뭐 박청현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이제 강원의 2군 선수들이나 1군 선수들 가운데 보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측면 쪽에 있는 2군 팀들 봤을 때도 2군 선수들을 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정경호 감독은 확실히 불안정한 경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확실히 세트피스의 활용성을 어떻게 이어가냐,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 막을 거냐, 그 두 명이나 세 명의 선수를 어떻게 뚫릴 거냐, 아니 막을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막을 수 있어요. 왜냐? 저번에 그때 리그 페이지 5차전에서 리그 스테이지 5차전에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원에 봤을 때는 솔직히 메꿔야 될 부분은 측면 수비 활용도나 탄탄한 수비 조직, 그 공격을 좀 더 빨리 파고드는 그런 개선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압박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면 상대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 건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마치다 젤비아 뿐만 아니라 뭐 비세고베 같은 경우도 측면 쪽에 있는 얘들이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를 좀 더 사이드 쪽이나 믿음직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뭐 비셀고베 같은 경우는 장단점은 패스 측면에 올라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서울전에 봤을 때도 비셀고베하고 서울과의 경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오픈 플레이, 그 패스를 좀 더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공격적인 활용도는 잘했긴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어떤 개선을 해야 되냐? 공격 개선. 뭐 측면 공격 쪽을 패스를 좀 더 돌리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패스 활용도를 좀 더 높게 이어진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산프레체 히로시마전 때도 우리가 뭐 부족한 부분, 그거를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그때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때 경기를 봤을 때 히로시마전 때는 부족한 면은 우리가 일단 스쳐 지나가더라도 좀 내려와서 좀 강한 압박을 좀 더 줘야 된다, 수비를 좀 더 과감하게 내려와 줘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생각을 김기동 감독이 전술 자체가 완전 틀려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원의 정경호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정경호 감독도 원정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계속 패스를 맨날 돌리고 공격을 언제 할 거냐, 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정경호 감독은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도 패스를 할 거면 직접적으로 패스를 좀 더 주든가, 아니면 먼 거리에서 그냥 크로스를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됐거든요. 맨날 뭐 패스 돌리기나 뭐 계속해서 수비가 내려와갖고 해서 또 다시 패스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공격 중원에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저 생각을 봤을 때 패스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강원이 3명에 있는 중원에 있는 선수들을 빠른 템포로 좀 더 역습을 주든가, 아니면 패스를 좀 더 깊게 활용해갖고
올려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 마치다 젤비아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패스를 좀 줄 거면 제대로 주든가, 아니면 공격 활용도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냥 패스를 일찌감치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 저 같은 경우도 이 단점에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짜증나긴 했지만, 예, 확실히 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는 패스를 좀 더 강하게 좀 넓혀 주든가, 아니면 뭐 일찌감치 패스를 좀 더 줄 거면 똑바로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일부터 이제 3월 5일까지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차전도 16강 1차전은 네, 우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잔디 상태가 만약 괜찮다면 측면 쪽에서도 우리가 뭐 잔디 움푹 파인 것 때문에도 좀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16강 1차전에서 만약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면 우리가 잔디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뭐 잔디가 괜찮으면은 선수들의 부상 차원에서는 좀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뭐 경고나 퇴장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때 그 산프란시스코 히로시마전에 봤을 때도 심판이 선수들한테 경고나 주고 뭐 코칭 스태프들한테 경고나 주고 하니까 이건 너무 짜증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물론 이번 빗셀 고베전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빗셀 고베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서울은 지난번에 못단 거를 좀 갚아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빗셀 고베전은 무조건 잡아서 이제 8강까지 간다면 강원과 마치다 젤비아 이 둘 중 한 팀이, 강원이 떨어질 확률도 높다고 보죠. 높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강원이 떨어지면 이제 마치다 젤비아와 앱서울과 경기를 한다면 가능성 이제 8강에서 만날 가능성도 높아요. 진짜 오세훈과 나상호 대 오세훈 나상호 대 송민규와 조영욱의 맞대결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